최근에 M1 아이맥이 출시가 되면서 인텔 아이맥과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맥보다는 윈도우를 사용하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인텔 맥의 경우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그나마 윈도우를 돌릴 수 있어서 약간 안심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M1의 경우 부트캠프를 지원하지 않아서 마음 한구석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맥에서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고민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M1 맥 하나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였어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텔 아이맥과 M1 아이맥 어떤 점들이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인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맥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서 사고를 정말 진하게 우렸다는 평들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에는 애플 로고가 자리를 잡고 있고 검은색 베젤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M1 아이맥 디자인보다는 여기서 그냥 베젤만 조금 더 줄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M1 아이맥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베젤의 색상이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전면부의 애플 로고가 사라진 점인데요. 24인치라서 그런지 크게 어색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M1 아이맥은 전체적으로 색상이 밝게 나와서 그런지 흰색 베젤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면부의 애플 로고가 사라지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 또한 처음에는 왜 애플 로고를 없앴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계속 보다 보니까 없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구형에 있는 애플 로고를 보니까 뭔가 촌스러운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로고가 없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출시될 32인치 아이맥에서는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24인치 아이맥은 디자인이 이쁘긴 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보급형 모델과 고급형 모델의 디자인의 차이가 분명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뒷면을 보면 포트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USB-A, USB-C, SD카드, 3.5mm 오디오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데스크탑에서는 이 정도 포트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M1 아이맥은 한눈에 봐도 포트가 대거 삭제가 된 모습이죠. USB-C 포트와 이어폰 단자만 달랑 달아 놓았는데 굳이 이렇게 없앨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인텔 아이맥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단의 뚜껑을 열어서 직접 램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M1 칩셋은 그래픽과 CPU, 램이 통합된 칩셋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가 교체가 불가능하죠. 8기가를 추가하려면 27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직접 삼성 램 8기가로 교체를 하면 5, 6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물론 M1 칩셋은 인텔보다 램빨이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8기가 정도만 돼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크기와 무게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두께가 일체형 PC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얇습니다. 무게도 크게 줄어서 24인치는 옮겨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형 아이맥은 무게가 무거워서 앞으로 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M1 아이맥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도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충전 단자도 새롭게 마그네틱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충전선의 길이도 기존보다 거의 2배가량 길어져서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한쪽 선은 재질도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조금 더 증가한 것 같고요. 이번에 아이맥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애플 매직 마우스와 매직 키보드 역시 디자인과 색상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길 바랬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마우스는 너무 납작해서 사용하기 힘들고 키보드 역시 만져보니까 살짝 키감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기본형 모델에서는 키보드에 터치 ID가 탑재가 되지 않아서 애플의 완벽한 끝나누기를 볼 수 있었고요.
M1 칩셋이 정말 좋은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발열과 소음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맥북의 경우 항상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체감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데스크탑인 아이맥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텔은 확실히 발열과 소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내 손으로 만진 일이 없기 때문에 발열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소음 역시 맥북보다 쿨링 성능이 좋아서인지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오랫동안 소음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로 저는 주로 FHD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요. 성능이 전혀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면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단넷도 거의 없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편집 입문자 또는 일반인이 간단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인텔이나 M1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뭐 성능이 중요할까요? 그래도 성능 비교를 안 해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아이맥 27인치 고급형 모델과 M1 기본형 모델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4K 60프레임 영상을 3분 정도에 맞춰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든 설정은 동일하게 했고요. 약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M1 아이맥이 16초 더 빠르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사실 몇 초 더 빨리 끝냈다고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는데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면 M1 아이맥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번에 비교한 모델은 27인치 중에서도 고급형 모델인데 가격을 보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M1 모델은 가장 비싼 게 220만원. 물론 옵션 업그레이드 하면 더 비싸지겠지만 이번에 비교를 했던 기본형 모델은 169만원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가성비가 좋아진 거죠. 인텔 아이맥으로 예를 들면 21.5인치 기본형 아이맥이 27인치 고급형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인텔과 M1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부트캠프를 사용할 수 있는가인데요. 회사와 학교에서 윈도우가 아닌 맥OS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텔은 윈도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볼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M1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로제타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자체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 로직 같은 앱을 위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M1이 좋을 수 있으나 직장과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인텔 맥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투컴으로 윈도우와 맥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두 개를 번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죠. 맥에서 윈도우를 사용할 때마다 로딩 시간과 업데이트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정말 사용하기가 싫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이맥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파이널 컷 프로 하나만 보고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인텔 10세대보다 M1이 좀 더 좋은 선택이었겠죠. 좀 더 M1이 일찍 나왔으면 인텔 아이맥은 구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M1 칩셋 하나로 성능과 가격, 그리고 디자인까지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인텔 맥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윈도우 기능만 보고 인텔 맥을 고려하신다면 윈도우 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을 입문하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M1이나 인텔이나 지금 중고시장에서 가격이 지금 다음에는 M1 X 칩셋이 탑재된 아이맥과 맥북이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입문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매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존버할 수 있다면 끝까지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